김종현의 정치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또 쏘더니 어제는 위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편성했습니다. 돌아온 스브스 NSC, 내일은 여의도 타짜, 오늘은 외교안보 국방 타짜 두 분 모셨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 현 국민대 석좌 교수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자, 그리고 전 정의당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교수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열었어요. NSC. 예. 여의도 저 스브스 NSC. 그럼 그동안은 외교안보는 좀 평안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 정부 들어가지고 뭔가 상황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현 정부 들어가서 상황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악화일로다고 보세요? 그게 아니라 하도 많이 쏘니까 네. 이제 무감각해져 가지고 요즘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보다 동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서울의 중년들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게 어쩌다가 좀 이렇게 도발을 해야 좀 충격적인데 이젠 일상화됐어요. 뭐 의뢰껏어요. 작년 11월 12월에 쏜 미사일이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쏜 미사일 숫자보다 많아요. 북한이 쏜 게. 그때 양적으로 밀어붙이더니 그걸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더니 요즘은 질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새로운 종류의 네. 혁신적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많이는 안 쏴도 또 이번에는 또 질적으로 질량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질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양보다. 이거 어제요. 김정은 위원장 반응 보도됐는데 예. 참으로 간고하고도 머나먼 핵보유의 길을 구람없이 걸어왔다. 근데 이게 대부분 내가 정말 그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 라는 말들은 길 다 걷고 이제 내 목적을 달성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잖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 이 발언은 그러면 이제 다 됐어. 그들 시급 표현하면 핵 강성대국? 이거 다 됐어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90년 초부터 핵무기 만들려는 게 이제 발각이 되어서 네.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3차 핵위기 거치면서 미국 제재도 받아보고 미국을 속여도 보고 대한민국도 속여보고 국제사를 속여도 보고 제재도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정말 혹독한 시대를 겪으면서 핵무기 보유에 또 성공했고 보유 정도가 아니고 핵 강대국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췄다. 어제는 좀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보면 이제 핵을 드디어 운용하는 체계까지 이제는 다 갖췄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지난 9월 달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제화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이럴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법제화해 놓고 이제는 핵 운용 체제까지 이제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내외 자랑하는 모습을 어제 봤는데 요즘은 사실 미사일 실험 우리 김종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면 왜 잠잠할까 이게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쏘는 건 뉴스가 안 돼요. 매일 미사일 쏘고 뭐 이런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핵 강대국이 됐는데 근데 인정은 별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 핵 강대국이다 좀 인정해도 좀 쳐다봐도 완전 온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핵 운용 체계 또 핵무기 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 뭐 10개 이상의 모형 핵 탄두를 보여주면서 핵 강대국인 걸 하는 모습 보면 참 어느 핵을 가진 국가가 많습니다. 45년 이후에 핵무기 모형을 저렇게 쭉 10개 나래비 씌워놓고 자랑하는 모습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자랑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가예요. 군사 기밀이 없어요, 저 나라. 기밀이 없는데. 그러네. 대부분 무기 막 숨기고 그래야 되는데. 몰래 개발해서 실전 배치 단계에서나 공개되지. 여기는 모든 정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아주 친절해요. 고화질 동영상도 막 뿌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인정투쟁입니다. 우리 배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참 잘해 주셨잖아요. 인정투쟁. 그래서 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야, 니네 무기 새로 공개된 거 그거 조금 이상해. 성능이 그게 나오겠어? 요렇게 약 올리면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와 남조선의 저 바보 천치들은 지들 머리 위에 미사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재원까지 그냥 싹.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있을까 싶은 그게 인정투쟁이죠. 그게. 그러면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북한의 인정투쟁인지 좀 보죠. 어제 사진 공개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옆에 한 50cm 직경 50cm 빨간 점 그려놓은 이게 화산 30일? 이게 무슨 전술 핵탄두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게 실제 맞아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핵무기 다룰 때 좀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은 소피스케이티드 디바이스라고 해요.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이렇게 이 발사 능력이 이제 미사일의 탑재 중량이 한 720kg, 1000kg 7 이하로 사 올리는데 이 핵무기 디바이스, 핵무기 핵탄두가 3톤이나 4톤 되면 실제 전술도 운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이 탑재 중량을 올리는 미사일 탑재 중량을 올리는 노력과 함 동시에 이걸 최소한 1톤 이하로 1000kg 이하로 핵무기를 만든다. 이 소형화. 소형화 경량하는데 어제는 직경 45cm 되는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이 핵무기의 실력에 가까운 것은 중국 군사박물관에 처음 봤어요. 그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작은데 이게 45mm, 50mm 되니까 우리 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저기 대구경 방사포에 넣어서 쏠 수 있는 크기다. 직경 크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소형화. 우리가 전술적으로 언제든지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론처, 미사일 발사 기지에 얹어서 미사일 탑재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양한 소형화가 되어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실제 능력이 그럼 뭐 되냐? 보니까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국방부도 자신 없는 태도인데 뭐라고 확정을 못 하는데 원래 북한의 그 핵탄두의 전술 핵탄두화는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할 때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전술 핵탄두 능력을 북한이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미사일 운반 체계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방부가 보기에는 일단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 제조 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각각의 플랫폼에 다 탑재할 수 있을 기술적 완성도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전술 핵탄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제는 이게 다 인정하는 거냐 해서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 기자실이. 그러니까 또 주워 담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진화하는 건 맞고 또 상당히 그 속도도 빠른 거는 확실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뭐 8종의 전술 무기에 다 탑재가 가능하냐. 이것도 또 영역이 다양합니다. 공중, 수중. 수중 폭발도 있고 뭐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다영역이라고 이제 군사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데서 동시에 다 핵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거의 강대국에서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되느냐. 요 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도 새로운 정보 평가를 할 때가 됐죠. 북한이 보면은 어제 이런 모습들 보고 8종류의 어떤 미사일 발사 론처를 발사 어디서든지 수중에서든 뭐 저수지에서도 하고 바다 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뭘 두려워하냐 하면은 우리의 필체인 능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북한 핵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의 가장 1차적인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발사 기지들. 발사 기지를 우리가 다 파악했다가 발사 움직임이 쓰는 그걸 디스트로이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킬체인이거든요. 그 발사 기지가 이제 폭격기에 띄우려면 공항이잖아요. 공항하고 이제 고정 발사대를 우리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고정 발사대. 이동 발사대 이거는 북한의 도로 사정이 나빠가지고 이동 발사대 운용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동 발사대가 이 도로가 좋아야 되는데 이동 발사 운용 능력이 없으니까 저수지에 숨어서 쏘고 바다 밑에 숨어서 오는 거 이래서 골프장에서 그렇죠. 골프장에서 쏘고 너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어디에서든지 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 방위 체제 갖고 있는 킬체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어제 잘 친절하다 그랬는데 북한이 어제 딱 감춘 게 하나 있어요. 뭐요? 핵무기 연구소란 것을 핵무기가 경락고를 우리가 제일 찾고 싶잖아요. 한 번에 핵무기를 다 없앨 수 있으니까
핵무기 연구소는 어제 안 밝혀졌어요. 그 장소를 이야기 안 했고 어제 요즘 이제 조금 궁금한 게 그럼 핵무기를 계속해서 증산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뭐. 핵물질이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웨폰 거에도 플루토늄이죠. 그 플루토늄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몰랐는데 어제 미국의 이제 CSIS에서 찾았는 게 그 만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집안 옆에 중국 집안 옆에 만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화학 공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 수단이 많이 보인다. 거기서 핵물질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도 지금 가장 한국의 군사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킬체인 능력이에요. 이걸 도망 다니려고 바닷속으로 뭐 저수지 속으로 골프장 밑으로 도망 다니는데 사실은요. 미국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 능력으로 정찰 능력으로 정보 능력으로 북한의 그 발사대는 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그 백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뭐 전술핵 배치나 뭐 핵무장이 필요가 없네요. 킬체인으로 다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또 정부가 뭐 확장 억제가 뭐 어쩌고.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과한 이야기고 북한이 킬체인은 무진장 두려워한다. 이거는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그럼 뭐 이 정도로 두렵게 만드는 게 원래 안보 전략의 성공 요인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인데. 근데 뭐 미국에 가서 또 뭘 달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요? 이 정도로 두려워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말씀의 뉘앙스는 킬체인의 능력이 우리 저 백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닐 거다예요. 아니면은 확장 억제 전략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글쎄 뭐 안보를 이제 중첩되게 이렇게 억제력을 촘촘하게 강화한다는 데서는 이해가 갑니다. 다들 또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는 튼튼한가 이걸 또 자문하게 되는 양면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 핵의 옛날엔 다종화라고 그랬고 최근엔 전술 무기와 또 이번엔 규격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킬체인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의 다양화 그다음에 은밀성, 생존성을 높이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하급수적으로 핵물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많은 핵탄두의 다양한 종류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생존성 높고 기습의 효과가 높은 이런 핵무기를 선호한다. 기습의 효과가 높은 은밀하게 그렇죠. 움직이는 거구나. 예, 뭐 이번에 헤일이라는 수중 미사일이 그렇죠. 그거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거라면 안 보여주는 것은 지휘 체계 같습니다. 그 핵이 유사시에 발사 명령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발사 준비에 들어가고 실제 결행이 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방아쇠 체계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 기밀에 가려져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군 장성이 등장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신원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쓴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북한식의 핵무력에 대한 어떤 지휘 통제 체제, 핵무력 정책법에서는 핵무력 정책 지도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그룹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전술 핵무기 부대 또 전략 핵무기 부대를 통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미국 정부 우리 정부에게 역으로 공포감을 좀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킬체인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때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핵무기가 떨어질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낼 수 있는 높이가 500m예요. 네. 500m에서 폭발해야 그 밑에 피해가 가장 큰데 우리 500m에서 더 폭파시키는 방법 알아. 그 이야기 이제 보여준 거죠. 500m 공중폭파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도 이 헤일릭하는 무기도 나는 사실 그거 조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러시아가 2015년도에 개발한 포세이돈. 그런데 그건 뭐 10,000km를 넘어가 가지고 헤일을 한 500km 정도의 500m. 헤일을 만들 500m의 헤일을 만들 파도를 만들어서 한 항구 도시를 그냥 괴멸시키는 파멸시키는 이런 무기를 개발을 해서
북한은 계속 이제 우리한테 국민의 공포감을 계속 만들어주는 이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러시아가 했던 포세이돈이라는 게 뭐 요런 거죠. 어제 북한 발표 보면 야 이거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은밀하게 자망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대와 항구를 파괴 소멸한다. 그게 포세이돈의 러시아가 개발한 포세이돈의 네. 무기 재원이 특징입니다. 그럼 실제로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건 실제 있는 무기예요? 배치했습니다. 배치했어요? 2015년에 러시아가 개발해서 2017년, 18년 때 배치했다고 러시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발표했던 요 헤일도 러시아 포세이돈 따라한 거라면 그런데 기술을 그게 받아서 했을 수도 그 있잖아요. 상당히 높은 기술인데 이것을 7년 만에 러시아가 주설지 여러 가지 유엔 제재 속에서 그런 의심이 가는데 사실은 러시아도 엄청난 그 이제 북한의 미사일 핵을 개발하는데 가장 주력한 저 기술자들이 사실은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 90년 초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굉장히 값싼 인건비에 북한으로 많이 유입됐고 러시아 핵기술 또 군사기술이 많이 러시아로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글로만 갔구나. 그 당시는 그 해체됐을 때 러시아 군사과학 과학자들이 직업을 못 가요. 월 $50면 좀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군사 기술이 확산됐던 게 있는데 근데 그건 지금 푸틴 체제에서 러시아는 안정됐단 말이죠. 2017년에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의 첨단 무기를 포세이돈을 개발했는데 이걸 북한이 7년 만에 입수했다. 저는 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검증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까지 서방의 정보기관이 해왔던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북한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예컨대 2014년에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 합참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영상 조작이다. 그럴 리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고화질 동영상으로 다시 틀어주니까 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상을 앞질러 왔다. 물론 북한의 능력만으로 다 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특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백두산 엔진 그 설계도를 아예 RD250이라고 그걸 통째로 넘겨줬거든요. 그게 오늘날 핵 강국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하긴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 핵 강국이었으니까. 아니 그 소비에트 옛날에 했을 때. 그 항공 강국이니까 거기 기술자들 구소련 시절에 핵무기가 많이 배치돼 있고 러시아가 핵 강국이었죠. 그런 우크라이나를 지금 북한은 적대시하고 우리나라는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사의 패러독스. 그런데 근데 이게 이 어떤 러시아 무기에 분명히 그 레퍼런스 일종의 그 참고를 해가지고 그거의 축소판으로 만든 건 사실인 것 같고 사실은 작년 9월에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자체가 작년 5월에 그 드미트리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고 푸틴이 서명했다는 그 러시아식 핵무력 정책법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싱크로나이즈 된다. 동시화되는 거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 이걸 개발한 지 11년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세이돈을 개발하던 그 무렵에 이미 수중 전략의 상당 부분은 접근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다. 이 얘기예요. 그럼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막 발표하고 있는 이것들이 실제 다 이루어진 거다? 아니면 이제 실전 배치 곧 실제 무기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저 군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외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군사적 차원에서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핵 탄두를 가지고 있고 그걸 전술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완성되어 있다.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을 다뤄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아니요. 일단 북한이 지금 6차례 핵 실험을 했고 다양한 투발 수단을 보여주고 투발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운영에 따른 닥트린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NPT 체제상으로 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외교관들이 이야기를 따라가고 대비를 시험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국방과 군사 차원에서는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핵 우산을 이용해서 핵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고 미국이 안 도와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에 대한 길도 지금 찾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북한식 무기 개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대단히 혁신적이고 독창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무기 개발하면 개념 연구하고
그다음에 탐색 개발하고 설계 체계 설계하고 그다음에 양산하고 실전 배치해서 그래가지고 작전에 투입하는 여기까지 보통 7에서 10년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이게 다 동시 진행된다는 거예요. 개발은 개발대로 한쪽에서 하고 한쪽은 벌써 그것이 나온 걸 가정으로 해서 실전 연습을 하고 한쪽에서는 저기 뭘 먼저 개발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게 다 동시에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은 실패해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받고 뭐 허벌나게 이제 그 문책 받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관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서 일단은 북한식 개발 방식은 동시 진행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양상은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의 어떤 과학자 우대 정책하고 또 곁들여진 국가의 의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성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는 저것이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확장 억제 요거를 나토처럼 핵 보유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핵 공유 나토식 핵 공유 방식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협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북한이 7차 핵실험하면 요 나토식 핵 공유 검토해봐야 된다 얘기 나오던데. 근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나토식 핵 공유는요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져 있어요. 나토식 핵 공유를 하면 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결정한 권한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미국이 핵을 사용하겠다, 핵무기 사용하겠다 결심하면은 나토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운반 수단들, 폭격기라든지 미사일을 이용해서 거기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요 시스템이 나토식이거든요. 뭐 그것도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 저는 우리가 필요할 때 북한이 여러 가지 핵 공격 기후가 있거나 핵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반영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결정을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20년 전부터 주장한 것이 미국이 핵태세 보고서에 핵 사용할 여러 가지 핵을 사용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판단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한미 공동의 NPR 핵태세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사결정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핵이 사실 뭐 지금 결정만 하면은 괌에 있거나 미국의 본토에 있거나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거나 결심을 얻는 게 중요하지 어디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핵우산 체제를 확장 지시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미국이 손 뗄 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핵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을 때 핵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그걸 리드 타임을 줄이는 이런 능력을 점검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 엄청난 10년씩 걸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딱 결심하면은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이걸 갖춰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야, 이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벌써 다 됐어요. 스무스 NSC 다음에 한번 다시 내가 너무 많이 이야기 하다만 것 같아. 다음에 다시 한번 NSC 미안한데 내가 너무 많이 이야기 네. 다음에 스무스 NSC 다시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주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